저는 바닥은 다졌다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은 다졌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또 그래요.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이런 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들어가 있었고, LG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SK도 있고, 만일 2차전지가 진짜로 잠깐 나오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 투자 안 합니다. 캐파 증설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차전지가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제일 좋은 힌트가 뭐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거둬들일 때, 투자를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다 캔슬시켜버리고, 연기가 아니고 캔슬시켜버리고, 무기한 연기시켜버리거나 캔슬시켜버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테마는 끝날 것이다. 예전에 그 맞아요. 태양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 이 업종의 이 시황 자체가 좋을 때 늘릴 수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또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버틸 수 있는 이와 못 버티는 이가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버티는 이들은 딱 이제 중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이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더 증설을 해버리고 다 캐파를 늘려버리면은 이게 딱 시장이 돌아섰을 때 시장 점유율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보통 삼성전자가 그걸 많이 해서 디램에서 이제 치킨 게임 해서 지난번에도 치킨 게임 할 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SK 하이닉스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도 그때 아시겠지만 감산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생산 그냥 좀 여기서 늘리지는 않을게 딱 이 얘기하면서부터 디램이 탁 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은 다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테슬라 빨로 뭔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1년을 넘기셨기 때문에 금방 파박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금방 파박 바뀌면 그 업종의 업종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앞에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시납으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릭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대부분 우호적인데 그쵸.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주가는 언제쯤 반등할까요? 저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 보이고, 최근에 만든 그 저점을 다시는 유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2, 3년 이상은 그 저점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만일 뭐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뭐 전쟁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저점을 우리가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회장이 바뀌었음에도 2차전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우리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 좀 제대로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오히려 증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딱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은 철강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코를 보면서도 철강은 잘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저는 사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 캐시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원래는 철강만 하던 회사가, 물론 뭐 다양했겠지만 크게는 철강이었죠. 철강만 하다가 이제 2차전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제 산업을 포트폴리오 만들었잖아요. 사업의 포트폴리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돈 될 포트폴리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철강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양쪽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을 넘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100만 원 달성하는 시점이 100만 원? 언젠가 오겠네요. 저는 100만 원 탄력 받기 시작하면 100만 원은 그냥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그 이유가 이제 문제겠죠. 이유에 이제 얼마나 또 받쳐주고 시황이 받쳐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막 100만 원 얘기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비판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무거운 기업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MSCI 인덱스에 보시면은 6인가 7위에 딱 랭크가 돼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 MSCI 인덱스 제가 왜 좀 말씀드리냐면은, 이것도 제가 최신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딱 요대로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2차전지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10위에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삼성 SDI. LG에서 날아갔어요. LG화학 날아갔어요. 이미 외국인들에게는 좀 뭔가 매력도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LG화학이 상단에 있었거든요. 네. 한 4위, 5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코리아 인덱스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 내에는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딱 처음에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10개에는 LG화학과 LG엔솔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건
포스코홀딩스로 6인가 7이었고, 그리고 12에 삼성 SDI. 이 딱 두 개 기업이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이지만 외국인들도 가장 관심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구나.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2차전지가 부진한 틈을 타서 네. 새로운 약간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네. 대주전자재료, 네. 실리콘, 음극재 이쪽 밸류체인이 상당히 부각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주전자재료는 보니까 사상 최고가예요. 살짝 맞아요.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주전자를 비롯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2차전지 관련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이게 다 또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이 안에서도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지금까지는 주가에 뭔가 힘을 주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로 최근에 이제 수급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양극재, 음극재 턴이 돌아왔을 거라 봅니다. 전해질 돌아가지고 이제. 근데 뭐 이게 보통 우리가 테마주를 투자할 때 시장의 사이클을 보통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그런 소재 쪽에서 이제 이런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양극재 이 양극재가 사실 많이 오랜 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양극재 쪽이 좀 먼저 이제 스타트를 좀 다시 한번 끊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극재들도 보면 최근에 움직인 애들은 한번 지난번에 돌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장의 시선을 받지 못했던 애들로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곤 있어요. 지금 티 안 나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좀 쳐져 있고 관심을 못 받았던 기업들로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들도 턴이 돌아올 거라 본다 치면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주전자재를 지금 따라가십시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긴 있죠. 높기 때문에. 근데 관심 종목엔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좀 턴이 돌 때 한번 오히려 밀렸을 때, 좀 밀려줄 때는 그때 한번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음극재주들은 앞으로 계속 훨씬 갈 거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양극재 쪽으로, 기존에 원래 대장을 했었던 양극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따졌을 때, 시간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랑 함께 동박 밸류체인도 좀 부각 받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럼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네, 똑같이. 그냥 이게 쳐져 있었던 애들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쳐져 있었던 애들로 쭉 들어가가지고, 너도 이쪽이었어? 너도 이쪽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확실히 중요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이제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 업종 자체로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전지 관련 쪽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정말 막말로 양극재든지 음극재든지 동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내가 사놓으면 내 턴이 언젠가 오긴 오겠구나. 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에서 살려주려고 그러면 당장에는 철강이 살아야 되는데 철강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 재고 밀어내기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증권사 리포트를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3분기부터는 뭐 철강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까지 다 해가지고 지분법 다 어차피 홀딩스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나오는 건 3분기 아니겠느냐라는 게 증권사 리포트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얼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의 업황 자체가 급하게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게 아니라 2차전지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 2차전지 쪽이 회복되는 게 좀 보여야 되고, 또 특히 뭐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북미 쪽하고 지금 중국 쪽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확 돌아서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바닥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바닥은 맞죠. PBR이 지금 뭐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마 지금 37만 원 정도라고 하면 0.6? 그러면은 2차전지가 캐즘 구간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걸 성장 산업이라고 놓고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 사실 PBR 1배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는 맞거든요. 그리고 뭐 철강 산업만 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앞서 이제 전체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수급이 되질 않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 팔아가지고 글로 넘어가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있다 뺨 맞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있고 더 이상 빠질 때도 아닌데 얻어맞아가지고 더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사실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좀 소외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순서를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의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좀 덩치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좀 그 구간으로 보입니다. 뭐 동트기 전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2차전지 쪽이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필이면 유럽 의회에서 또 뭐 극우 애들이 네. 득세했네 뭐 했나 하면서 또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뭐 없앤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그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완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작년 연말에 30%대 중반 후반 그것도 떨어진 거였거든요. 40%대에서 사실은. 그 올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못 올라도 작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20% 후반은 나올 거야 라고 다들 봤었는데 어쨌든 5월달까지는 10% 초반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뭔가 하나의 변화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보급형 차. 이게 얼마만큼 팔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은 8월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 양산 되거든요. 이제 LG엔솔에서 시작을 하고 파나소닉이 아마 이게 46파이죠.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2170 말고 46파이 얘기하는 건데 계획상으로는 파나소닉이 9월 일각에서는 25년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원통형 쪽으로 이제 그 46파이가 배터리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안정화돼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도 다 중국산 쓰거든요. 왜냐면 싸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LFP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ESS 향으로 만들어낸 지가 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양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원래 7.5% 관세 부과하던 걸 갖다가 25%로 이제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여건만 되면 중국산 안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 일단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을 이제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양산 시점이 좀 빨라지면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아질 거고 배터리 업체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재 업체들도 좋아지는 그림이 될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의외로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1분기까지만 해도 전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해서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1월, 2월, 3일부터,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는 차발효가 생기면서 어떤 종목은 많이 가고, 실적이 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생각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머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회사 실적이 작년보다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행보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매수했던 분들은 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예, 거.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사이클 산업입니다. 어떤 데는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물린 분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아예 1년, 2년 이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지금도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고 약간의 지지를 하긴 하고 조금 위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CLF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단 삼성 SK 이노베이션 정도 같은 경우는 SK온이 좀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경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은 좀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 자, 이 종목도 몰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성장 산업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보고 좀 매출이 큰 대행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A 종목이 이제는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코프로 요 형제들은. 그리고 자, 포스코 부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LNF 같은 거 보겠습니다. 현재 지지가 되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엔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이렇게 역별되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물린 분들은 또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종목, 자,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지지가 되고 이런 종목은 현재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신수제 이렇게 많이 올란 종목은 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화학 이 정도 이런 종목 요 위치 같으면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 금량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금량 진짜 매출을 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뭐 강원 에너지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은 말만 있었지 실제 매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한다면은 매출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직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손실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약간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은 사도 되죠. 현재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주전자재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SKC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주봉, 자, 이렇게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첫째 실적, 자, 두 번째 주봉, 일봉을 읽어보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이렇게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주가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몰린 사람이 없을 때 폭발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즉, 10만원짜리가 16만원 가면은 수익률이 한 80%, 90%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이 큰 이유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현재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2차 전지에서도 또 계속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주전자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매수는 좀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물량을 비중을 좀 축소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기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아, 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상승폭이 좀 크다 보면은 항상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특히 5일선, 11선에 붙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붙고 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결국 이런 데서 매수해야만 손실이 안 나고 빠르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는 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이평선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면은 또 수익이 나지, 따라가면은 손실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는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상승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시장에서 종목 찾아보면은 네네. 여기 이제 차전지도 그런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LNF 많이 네. 상승 안 한 종목. 그렇죠. 네. 이런 종목 약간 밀렸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이순신 종목을 사라는 거죠. 이순신 아까 종목이요? 그 종목은 네네. 이순신이 네. 24번 전쟁을 했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대주전자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LNF 약간 눌러줄 때 사면 좋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포스코 엠텍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예. 포스코 부첸 현재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물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손실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개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익이 안 나오고 몰리는 경우가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설거지 한다 하는데 따라가면은 설거지하고 뭐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주식에서도 설거지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비슷하네요. 거기도 이제 딱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골라서 치면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특히 네. 주식만큼은 그래야 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갑자기 폭락이 없습니다. 주식은 갑자기 폭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할 때는 신중해서 좋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수급, 기관 외국인 특히,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거래량은 적을 때, 죽으실 때, 그럴 때 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하나만 제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일자배로 봅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20만 주, 19만 주 이렇게 쭉 19만 주가 제일 적죠. 이 부분에 와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 수급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발 아래 이평선들이 있다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지가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임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거래량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만 주. 즉 바닥에서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내가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매수해서 바로 수팅이 나와야죠. 그런 시점은 항상 일자벨에서 거래량이 보면은 제일 적을 때 14만 주, 15만 주. 자, 여기 보면은 13만 주. 또 그 다음에 14만 주. 그러면 3시 10분 정도 돼서 다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박했기 때문에 3, 4일, 일주일 안에 수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자, 이렇게 석류가 다 익어 있는 모양을 딱 있다가 톡 때리는 순간에 탁 터진 느낌으로 이런 자리가 매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는 바닥은 다졌다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은 다졌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또 그래요.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이런 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들어가 있었고, LG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SK도 있고, 만일 2차전지가 진짜로 잠깐 나오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 투자 안 합니다. 캐파 증설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차전지가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제일 좋은 힌트가 뭐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거둬들일 때, 투자를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다 캔슬시켜버리고, 연기가 아니고 캔슬시켜버리고, 무기한 연기시켜버리거나, 캔슬시켜버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테마는 끝날 것이다. 예전에 그 맞아요. 태양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 이 업종의 이 시황 자체가 좋을 때 늘릴 수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또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버틸 수 있는 이와 못 버티는 이가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버티는 이 때문에 딱 이제 중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이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더 증설을 해버리고 다 캐파를 늘려버리면은 이게 딱 시장이 돌아섰을 때 시장 점유율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보통 삼성전자가 그걸 많이 해서 디램에서 이제 치킨 게임 해서 지난번에도 치킨 게임 할 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SK 하이닉스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도 그때 아시겠지만 감산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생산 그냥 좀 여기서 늘리지는 않을게. 딱 이 얘기하면서부터 디램이 탁 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바닥은 다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테슬라 빨로 뭔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1년을 넘기셨기 때문에 금방 파박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금방 파박 바뀌면 그 업종의 업종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앞에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시납으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대부분 우호적인데 그쵸.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주가는 언제쯤 반등할까요? 저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 보이고, 최근에 만든 그 저점을 다시는 유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2, 3년 이상은 그 저점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만일 뭐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뭐 전쟁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저점을 우리가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회장이 바뀌었음에도 2차전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우리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 좀 제대로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오히려 증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딱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은 철강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코를 보면서도 철강은 잘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저는 사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 캐시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원래는 철강만 하던 회사가 물론 뭐 다양했겠지만 크게는 철강이었죠. 철강만 하다가 이제 2차전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제 산업을 포트폴리오 만들었잖아요. 사업의 포트폴리오 만들었잖아요. 그게 돈 될 포트폴리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철강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양쪽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을 넘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100만 원 달성하는 시점이 100만 원? 언젠가 오겠네요. 저는 100만 원 탄력 받기 시작하면 100만 원은 그냥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그 이유가 이제 문제겠죠. 이유에 이제 얼마나 또 받쳐주고 시황에 받쳐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막 100만 원 얘기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비판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무거운 기업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MSCI 인덱스에 보시면은 6인가 7위에 딱 랭크가 돼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 MSCI 인덱스를 제가 왜 좀 말씀드리냐면은, 이것도 제가 최신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딱 요대로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2차전지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10위에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삼성 SDI. LG에서 날아갔어요. LG화학 날아갔어요. 이미 외국인들에게는 좀 뭔가 매력도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LG화학이 상단에 있었거든요. 네. 한 4위, 5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코리아 인덱스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 내에는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딱 처음에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10개에는 LG화학과 LG엔솔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건
포스코홀딩스로 6인가 7이었고, 그리고 12에 삼성 SDI. 이 딱 두 개 기업이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이지만 외국인들도 가장 관심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구나.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2차 전지가 부진한 틈을 타서 네. 새로운 약간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네. 대주전자재료, 네. 실리콘, 음극재 이쪽 밸류체인이 상당히 부각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주전자재료는 보니까 사상 최고가예요. 살짝 맞아요.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주전자를 비롯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이게 다 또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이 안에서도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지금까지는 주가에 뭔가 힘을 주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로 최근에 이제 수급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양극재, 음극재 턴이 돌아왔을 거라 봅니다. 전해질 돌아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테마주를 투자할 때 시장의 사이클을 보통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런 소재 쪽에서 이제 이런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양극재 이 양극재가 사실 많이 오랜 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양극재 쪽이 좀 먼저 이제 스타트를 좀 다시 한번 끊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극재들도 보면 최근에 움직인 애들은 한번 지난번에 돌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장의 시선을 받지 못했던 애들로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곤 있어요. 지금 티 안 나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좀 쳐져 있고 관심을 못 받았던 기업들로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들도 턴이 돌아올 거라 본다 치면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주전자재를 지금 따라가십시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긴 있죠. 높기 때문에. 근데 관심 종목엔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좀 턴이 돌 때 한번 오히려 밀렸을 때, 좀 밀려줄 때는 그때 한번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음극재주들은 앞으로 계속 훨씬 갈 거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기존에 원래 대장을 했었던 양극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따졌을 때, 시간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랑 함께 동박 밸류체인도 좀 부각 받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럼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까요? 똑같이. 그냥 이게 터져 있었던 애들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터져 있었던 애들로 쭉 들어가가지고, 너도 이쪽이었어? 너도 이쪽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확실히 중요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이제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 업종 자체로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쪽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정말 막말로 양극재든지 음극재든지 동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내가 사놓으면 내 턴이 언젠가 오긴 오겠구나. 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에서 살려주려고 그러면 당장에는 철강이 살아야 되는데 철강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 재고 밀어내기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증권사 리포트를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3분기부터는 뭐 철강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까지 다 해가지고 지분법 다 어차피 홀딩스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나오는 건 3분기 아니겠느냐라는 게 증권사 리포트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얼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업황 자체가 급하게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게 아니라 2차 전지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이 회복되는 게 좀 보여야 되고, 또 특히 뭐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북미 쪽하고 지금 중국 쪽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확 돌아서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바닥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바닥은 맞죠. PBR이 지금 뭐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마 지금 37만 원 정도라고 하면 0.6?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걸 성장 산업이라고 놓고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 사실 PBR 1배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는 맞거든요. 그리고 뭐 철강 산업만 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앞서 이제 전체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수급이 되질 않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 팔아가지고 글로 넘어가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있다 뺨 맞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있고 더 이상 안 빠질 때도 아닌데 얻어맞아가지고 더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사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좀 소외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순서를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의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좀 덩치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좀 그 구간으로 보입니다. 뭐 동트기 전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2차전지 쪽이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필이면 유럽 의회에서 또 뭐 극우 애들이 네. 득세했네 뭐 했나 하면서 또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뭐 없앤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그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완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작년 연말에 30%대 중반 후반 그것도 떨어진 거였거든요. 40%대에서 사실은. 그 올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못 올라도 작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20% 후반은 나올 거야 라고 다들 봤었는데 어쨌든 5월달까지는 10% 초반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뭔가 하나의 변화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보급형 차. 이게 얼마만큼 팔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은 8월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 양산 되거든요. 이제 LG엔솔에서 시작을 하고 파나소닉이 아마 이게 46파이죠.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2170 말고 46파이 얘기하는 건데 계획상으로는 파나소닉이 9월 일각에서는 25년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원통형 쪽으로 이제 그 46파이가 배터리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안정화돼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도 다 중국산 쓰거든요. 왜냐면 싸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LFP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ESS 향으로 만들어낸 지가 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양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원래 7.5% 관세 부과하던 걸 갖다가 25%로 이제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여건만 되면 중국산 안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 일단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을 이제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양산 시점이 좀 빨라지면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아질 거고 배터리 업체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재 업체들도 좋아지는 그림이 될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의외로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1분기까지만 해도 전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해서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1월, 2월, 3일부터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는 차발가 생기면서 어떤 종목은 많이 가고 실적이 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생각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머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회사 실적이 작년보다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매수했던 분들은 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포스 왜냐하면 홀딩스 같은 예, 거. 네, 포스 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사이클 산업입니다. 어떤 데는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물린 분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아예 1년, 2년 이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지금도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고 약간의 지지를 하긴 하고 조금 위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CLF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단 삼성 SK 이노베이션 정도 같은 경우는 SK온이 좀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경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은 좀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 자, 이 종목도 몰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성장 산업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보고 좀 매출이 큰 대행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A 종목 이제는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코프로 요 형제들은. 그리고 자, 포스코 부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LNF 같은 거 보겠습니다. 현재 지지가 되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엔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이렇게 역별되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물린 분들은 또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종목, 자,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지지가 되고 이런 종목은 현재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신수제 이렇게 많이 올란 종목은 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화학 이 정도 이런 종목 요 위치 같으면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 금량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금량 진짜 매출을 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뭐 강원 에너지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은 말만 있었지 실제 매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한다면은 매출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직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손실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약간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은 사도 되죠. 현재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주전자재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SKC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주봉, 자, 이렇게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첫째 실적, 자, 두 번째 주봉, 일봉을 읽어보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이렇게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주가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몰린 사람이 없을 때 폭발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즉, 10만원짜리가 16만원 가면은 수익률이 한 80%, 90%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이 큰 이유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현재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2차 전지에서도 또 계속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주전자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매수는 좀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물량을 비중을 좀 축소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기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아, 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상승폭이 좀 크다 보면은 항상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특히 5일선, 11선에 붙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붙고 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서 매수해야만 손실이 안 나고 빠르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는 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이평선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면은 또 수익이 나지, 따라가면은 손실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는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상승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시장에서 종목 찾아보면은 네네. 여기 이제 차전지도 그런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LNF 많이 네. 상승 안 한 종목. 그렇죠. 네. 이런 종목 약간 밀렸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이순신 종목을 사라는 거죠. 이순신 아까 종목이요? 그 종목은 네네. 이순신이 네. 24번 전쟁을 했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대주전자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LNF 약간 눌러줄 때 사면 좋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포스코 엠텍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예. 포스코 부첸 현재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물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손실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개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익이 안 나오고 물리는 경우가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설거지 한다 하는데 따라가면은 설거지하고 뭐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주식에서도 설거지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비슷하네요. 거기도 이제 딱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골라서 치면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한 거죠. 예. 특히 네. 주식만큼은 그래야 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갑자기 폭락이 없습니다. 주식은 갑자기 폭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할 때는 신중해서 좋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수급, 기관 외국인 특히,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거래량은 적을 때, 죽으실 때, 자, 그럴 때 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하나만 제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일자배로 봅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20만 주, 19만 주 이렇게 쭉 19만 주가 제일 적죠. 이 부분에 와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예,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 예, 수급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발 아래 이 팽선들이 있다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지가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임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거래량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만 주. 즉 바닥에서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내가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매수해서 바로 수팅이 나와야죠. 그런 시점은 항상 일자벨에서 거래량이 보면은 제일 적을 때 14만 주, 15만 주. 자, 여기 보면은 13만 주. 또 그 다음에 14만 주. 그러면 3시 10분 정도 돼서 다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박했기 때문에 3, 4일, 일주일 안에 수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자, 이렇게 석류가 다 익어 있는 모양을 딱 있다가 톡 때리는 순간에 탁 터진 느낌으로 이런 자리가 매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는 바닥은 다졌다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은 다졌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또 그래요.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이런 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들어가 있었고, LG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SK도 있고, 만일 2차전지가 진짜로 잠깐 나오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 투자 안 합니다. 캐파 증설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차전지가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제일 좋은 힌트가 뭐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거둬들일 때, 투자를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다 캔슬시켜버리고, 연기가 아니고 캔슬시켜버리고, 무기한 연기시켜버리거나 캔슬시켜버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테마는 끝날 것이다. 예전에 그 맞아요. 태양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 이 업종의 이 시황 자체가 좋을 때 늘릴 수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또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버틸 수 있는 이와 못 버티는 이가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버티는 이들은 딱 이제 중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이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더 증설을 해버리고 다 캐파를 늘려버리면은 이게 딱 시장이 돌아섰을 때 시장 점유율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보통 삼성전자가 그걸 많이 해서 디램에서 이제 치킨 게임 해서 지난번에도 치킨 게임 할 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SK 하이닉스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도 그때 아시겠지만 감산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생산 그냥 좀 여기서 늘리지는 않을게. 딱 이 얘기하면서부터 디램이 탁 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은 다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테슬라 발로 뭔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1년을 넘기셨기 때문에 금방 파박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금방 파박 바뀌면 그 업종의 업종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앞에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시납으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대부분 우호적인데 그쵸.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주가는 언제쯤 반등할까요? 저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 보이고, 최근에 만든 그 저점을 다시는 유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2, 3년 이상은 그 저점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만일 뭐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돌발 이슈가 발생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뭐 전쟁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저점을 우리가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회장이 바뀌었음에도 2차전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우리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 좀 제대로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오히려 증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딱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은 철강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코를 보면서도 철강은 잘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저는 사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 캐시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원래는 철강만 하던 회사가, 물론 뭐 다양했겠지만 크게는 철강이었죠. 철강만 하다가 이제 2차전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제 산업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잖아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돈 될 포트폴리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철강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양쪽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을 넘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100만 원 달성하는 시점이 100만 원. 언젠가 오겠네요. 저는 100만 원은 탄력 받기 시작하면 100만 원은 그냥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그 이유가 이제 문제겠죠. 이유에 이제 얼마나 또 받쳐주고 시황이 받쳐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막 100만 원 얘기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비판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무거운 기업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근데 MSCI 인덱스에 보시면은 6인가 7위에 딱 랭크가 돼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 MSCI 인덱스를 제가 왜 좀 말씀드리냐면은, 이것도 제가 최신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딱 요대로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2차전지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10위에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삼성 SDI. LG에서 날아갔어요. LG화학 날아갔어요. 이미 외국인들에게는 좀 뭔가 매력도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LG화학이 상단에 있었거든요. 네. 한 4위, 5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코리아 인덱스를 구성하는 100개 종목 내에는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딱 처음에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10개에는 LG화학과 LG엔솔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건
포스코홀딩스로 6인가 7이었고, 그리고 12위에 삼성 SDI. 이 딱 두 개 기업이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이지만 외국인들도 가장 관심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구나.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2차 전지가 부진한 틈을 타서 네. 새로운 약간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네. 대주전자재료, 네. 실리콘, 음극재 이쪽 밸류체인이 상당히 부각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주전자재료는 보니까 사상 최고가예요. 살짝 맞아요.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주전자를 비롯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2차전지 관련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이게 다 또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이 안에서도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지금까지는 주가에 뭔가 힘을 주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로 최근에 이제 수급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양극재, 음극재 턴이 돌아왔을 거라 봅니다. 전해질 돌아가지고 이제. 근데 뭐 이게 보통 우리가 테마주를 투자할 때 시장의 사이클을 보통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그런 소재 쪽에서 이제 이런 사이클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양극재 턴, 이 양극재가 사실 많이 오랜 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양극재 쪽이 좀 먼저 이제 스타트를 좀 다시 한번 끊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극재들도 보면 최근에 움직인 애들은 한번 지난번에 돌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장의 시선을 받지 못했던 애들로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곤 있어요. 지금 티 안 나게.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좀 쳐져 있고 관심을 못 받았던 기업들로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들도 턴이 돌아올 거라 본다 치면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주전자재를 지금 따라가십시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긴 있죠. 높기 때문에. 근데 관심 종목엔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좀 턴이 돌 때 한번 오히려 밀렸을 때, 좀 밀려줄 때는 그때 한번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음극재주들은 앞으로 계속 훨씬 갈 거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기존에 원래 대장을 했었던 양극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따졌을 때, 시간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재랑 함께 동박 밸류체인도 좀 맞아요. 봤더라고요. 네. 여기도 그럼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까요? 똑같이. 그냥 이게 쳐져 있었던 애들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쳐져 있었던 애들로 쭉 들어가가지고, 너도 이쪽이었어? 너도 이쪽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확실히 중요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이제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 업종 자체로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전지 관련 쪽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정말 막말로 양극재든지 음극재든지 동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내가 사놓으면은 내 턴이 언젠가 오긴 오겠구나. 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에서 살려주려고 그러면 당장에는 철강이 살아야 되는데 철강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 재고 밀어내기 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진 않은데, 증권사 리포트를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3분기부터는 뭐 철강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까지 다 해가지고 지분법 다 포함, 어차피 홀딩스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나오는 건 3분기 아니겠느냐라는 게 증권사 리포트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얼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의 업황 자체가 급하게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게 아니라 2차전지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 2차전지 쪽이 회복되는 게 좀 보여야 되고, 또 특히 뭐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북미 쪽하고 지금 중국 쪽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확 돌아서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바닥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지금 바닥은 맞죠. PBR이 지금 뭐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마 지금 37만 원 정도라고 하면 0.6?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걸 성장 산업이라고 놓고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 사실 PBR 1배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는 맞거든요. 그리고 뭐 철강 산업만 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앞서 이제 전체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의 수급이 되질 않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 팔아가지고 글로 넘어가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있다 뺨 맞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있고 더 이상 안 빠질 때도 아닌데 얻어맞아가지고 더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사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좀 소외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순서를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의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좀 덩치가 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좀 그 구간으로 보입니다. 뭐 동트기 전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2차전지 쪽이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필이면 유럽 의회에서 또 뭐 극우 애들이 네. 득세했네 뭐 했나 하면서 또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뭐 없앤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그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존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완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작년 연말에 30%대 중반 후반 그것도 떨어진 거였거든요. 40%대에서 사실은. 그 올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못 올라도 작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20% 후반은 나올 거야 라고 다들 봤었는데 어쨌든 5월달까지는 10% 초반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실망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뭔가 하나의 변화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보급형 차. 이게 얼마만큼 팔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은 8월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 양산 되거든요. 이제 LG엔솔에서 시작을 하고 파나소닉이 아마 이게 46파이죠.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2170 말고 46파이 얘기하는 건데 계획상으로는 파나소닉이 9월 일각에서는 25년 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원통형 쪽으로 이제 그 46파이가 배터리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안정화돼 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도 다 중국산 쓰거든요. 왜냐면 싸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LFP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ESS 향으로 만들어낸 지가 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양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원래 7.5% 관세 부과하던 걸 갖다가 25%로 이제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여건만 되면 중국산 안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 일단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산을 이제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양산 시점이 좀 빨라지면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아질 거고 배터리 업체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재 업체들도 좋아지는 그림이 될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의외로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디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1분기까지만 해도 전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해서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1월, 2월, 3일부터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는 차발해가 생기면서 어떤 종목은 많이 가고 실적이 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생각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머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회사 실적이 작년보다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행보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매수했던 분들은 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포스코 왜냐하면 홀딩스 같은 거.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사이클 산업입니다. 어떤 데는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물린 분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아예 1년, 2년 이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지금도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고 약간의 지지를 하긴 하고 조금 위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CLF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단 삼성 SK 이노베이션 정도 같은 경우는 SK온이 좀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경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은 좀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 자, 이 종목도 몰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성장 산업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보고 좀 매출이 큰 대행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A 종목이 이제는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코프로 요 형제들은. 그리고 자, 포스코 부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LNF 같은 거 보겠습니다. 현재 지지가 되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엔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물린 분들은 또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종목, 자, 바닥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지지가 되고 이런 종목은 현재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신수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모스 화학 이 정도 이런 종목 요 위치 같으면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 금량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금량 진짜 매출을 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뭐 강원 에너지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은 말만 있었지 실제 매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한다면은 매출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직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손실을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약간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은 사도 되죠. 현재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주전자재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SKC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주봉, 자, 이렇게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첫째 실적, 자, 두 번째 주봉, 일봉을 읽어보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이렇게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주가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몰린 사람이 없을 때 폭발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즉, 10만원짜리가 16만원 가면은 수익률이 한 80%, 90%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이 큰 이유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현재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2차 전지에서도 또 계속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주전자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매수는 좀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물량을 비중을 좀 축소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기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아, 네,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상승폭이 좀 크다 보면은 항상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특히 5일선, 11선에 붙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붙고 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결국 이런 데서 매수해야만 손실이 안 나고 빠르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는 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이평선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면은 또 수익이 나지, 따라가면은 손실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는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상승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시장에서 종목 찾아보면은 네네. 여기 이제 차전지도 그런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LNF 많이 네. 상승 안 한 종목. 그렇죠. 네. 이런 종목 약간 밀렸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이순신 종목을 사라는 거죠. 이순신 아까 종목이요? 그 종목은 네네. 이순신이 네. 24번 전쟁을 했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대주전자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LNF 약간 눌러줄 때 사면 좋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포스코 엠텍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예. 포스코 부첸 현재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가 좋다는 거죠. 물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손실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개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익이 안 나오고 몰리는 경우가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설거지 한다 하는데 따라가면은 설거지하고 뭐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주식에서도 설거지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비슷하네요. 거기도 이제 딱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골라서 치면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한 거죠. 예. 특히 네. 주식만큼은 그래야 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갑자기 폭락이 없습니다. 주식은 갑자기 폭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수할 때는 신중해서 좋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수급, 기관 외국인 특히,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거래량은 적을 때, 죽으실 때, 자, 그럴 때 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하나만 제가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일자배로 봅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20만 주, 19만 주 이렇게 쭉 19만 주가 제일 적죠. 이 부분에 와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예,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 예, 수급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발 아래 이 팽선들이 있다 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지가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임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거래량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만 주. 즉 바닥에서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팔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내가 여기서 사서 기다리면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매수해서 바로 수팅이 나와야죠. 그런 시점은 항상 일자벨에서 거래량이 보면은 제일 적을 때 14만 주, 15만 주. 자, 여기 보면은 13만 주. 또 그 다음에 14만 주. 그러면 3시 10분 정도 돼서 다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박했기 때문에 3, 4일, 일주일 안에 수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자, 이렇게 석류가 다 익어 있는 모양을 딱 있다가 톡 때리는 순간에 탁 터진 느낌으로 이런 자리가 매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